이번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스포츠를 말하다 두 번째 시간 영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배우는 체험 학습 중의 하나이기에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운동으로 공부의 중압감을 벗고 학교 생활의 활력소도 찾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입니다. 일본의 명문 도쿄대 스포츠클럽에서도 하버드에서와 같은 활기와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하던 야구부 학생이 한국 취재진을 보고는 순발력 있게 김태균 선수 흉내를 냅니다. 김태균です。 김태균, 롯데. 東大で勉強ができると思いきや、スポーツもできて、合コンでモテるところです。 도쿄대에서 야구부 활동을 하는 학생은 모두 70명. 그러나 단 한 명의 체육 특기생도 없습니다. 모두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과한 학생들이죠. 그래도 실력은 아마추어 이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온 데다 고교 시절 고시의 무대를 밟은 선수도 있죠. 운동과 학업을 함께하는 일본의 문화 덕분입니다. 야구부 고문인 생명과학부 타케시 교수는 스포츠 동아리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勉強と野球の両立ということは非常に難しいことで、授業もありますし、時間も限られて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選手それぞれいろいろ悩みを持ちながらですけども、野球に真剣に取り組んでいるというのが一番のいい点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は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딛고 프로야구에 진출한 도쿄대 출신 선수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니오넨 파이터스의 2군에서 재활 훈련 중인 마츠카 선수도 그중 하나인데요. 대학 시절 150km의 강속구를 던져 화제를 모았는데 도쿄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頭が、いいというところでちょっと考えすぎてしまうところがあって、それがちょっとプレーの妨げになっちゃってる部分も若干あるかなという感じですね。 안정적일 수 있는 공직이나 금융계로 진출을 포기하고 프로 선수로 나선 마츠카는 1, 2군을 오가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을 나와 험한 길을 택한 마츠카는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ずっと会社で勤めてて、例えば40歳とか30歳の時に野球やっとけばよかったなと思ったら取り返しがつかないと思ったんで、やっぱその人生1回っていうのが一番その野球をするって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서울대 역도부는 5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힘줄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하루하루 다르게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과정, 이른바 몸짱이 되는 쾌감 속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력도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에) 탄생한 서울대 역도부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매년 선후배가 함께 미스터 서울대 행사를 열며 강의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터득했죠.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는 이번 연도 교내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요. 자신감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특히 역도부 동아리 들어가지고 많이 좋은 관계를 찾았습니다. 현재 서울대 운동 동아리는 33개, 1,2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운동에 열정적입니다. 28개 팀이 주말마다 리그전을 펼치는 단체 종목뿐 아니라 육상이나 수영 등 개인 종목을 포함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도쿄 대학생들, 이들도 하버드 대학생처럼 자부심과 꿈을 갖고 다양한 클럽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 차이는 크죠. 운동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입시 제도는 물론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투자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도쿄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 입시센터 시험과 학력 시험, 조사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과 본고사 그리고 면접으로 보면 되죠. 면접에 해당하는 조사서에서는 고교 시절의 적극적인 활동성, 리더십 등 미래 지도자가 될 덕목을 갖춘 학생을 선별합니다. 本学としては、知識も十分持ち備えかつ体力もあるタフな学生が欲しいということは本学の浜田総長が、言ってることでございまして。 이처럼 학생들의 공부 외적인 활동성이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도쿄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스포츠에 열을 올립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체육활동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일본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50%가 운동부에 속해 있습니다. 자발적인 동호회 성격인 이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보장돼 있죠. 도쿄대의 경우 30여 개의 운동 동아리에서 전체 학생 80% 이상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70년대 초 체육특기생 제도가 생기면서 전체 중고등학생 중 1% 미만만 운동에 전념하고 나머지 99% 학생들은 체육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학원 스포츠에 투자하는 초점은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엘리트 선수 양성이었죠. 운동장도 선수들의 차지여서 시설에 대한 투자도 인색했습니다. 서울대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학의 체육시설은 도쿄대학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그나마 새로 생기는 건물로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돌자. 일본에 있는 동경대 학생들과 저희 서울대 야구부 학생들은 실력적인 측면과 이렇게 야구를 하려고 하는 목표의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설과 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문 선수만 운동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는 유학을 간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입시를 위해 시계수처럼 학교와 학원, 집으로 가던 한국 학생들은 운동해주는 사회적 교감에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단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목표가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하버드 학생들은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같이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전인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재다능함과 전인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미국식 대학 교육 목표에 한국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성적 말고도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행해지고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학생들이 성적에 목매는 그러한 이 의식을 가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기록을 남겨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이 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 체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죠. 국내 입시 제도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학생들 성적 위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 기타 동아리 활동들을 중요한 부분으로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외 활동들을 고등학교 내에서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덕체가 제대로 균형 있게 조화된 그러한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상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인류 대학에 입학만 하면 다라는 풍토 또한 국제 무대를 상대로 진짜 승부를 거는 도전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교육계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성공을 거둔 사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선박 제조 회사의 대표로 있는 김인동 씨. 약골로 통하던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은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되어보겠다는 소박한 꿈으로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는 자신을 전 세계를 누비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작은 거인으로 이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많이 써먹고 있어요. 몸도 우람하게 되면은 아주 자신감도 있고, 저는 아주 군대 생활할 때도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그런 그 병사들 통솔도 하고 해야 되니까 소대장이 이렇게 몸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답지 않은 탄탄한 몸. 지금도 후배들과 보디빌딩 무대에서는 강한 자신감. 학창 시절의 운동은 김인동 씨에게 인생 항로를 저돌적으로 개척하는 마도로스의 힘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뭐 인생에서 사실 제가 역도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 게 아주 큰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좌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는 밤을 새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더 말하자면 끈기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근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자신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고재영 박사. 하루 대부분을 환자 진료와 연구로 살아갔지만 틈만 나면 운동광으로 변신합니다. 공부의 양이 많았던 의과대학 시절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동과 함께 살아온 운동 예찬론자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시작한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함으로써 사실 어떤 일에 순간적으로 집중하거나 그런 능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고재영 박사는 운동의 효과를 고도의 집중력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하는 순간에 집중하는 하버드식 시간 관리를 고 박사는 스스로 터득해 어렵다는 의대 공부를 마쳤습니다. 도쿄의 한 화학공업회사. 도쿄대 출신 오쿠보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쿠보 회장은 대학 시절이던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조정 선수로 출전했었죠.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도쿄대 출신 올림픽 참가 선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人間を作るためには学問だけじゃダメだし、やっぱりこのスポーツ、肉体を鍛えるスポーツ、あるいはそれを通じて得た友人仲間、こういうものがやっぱりもう非常に大切だろうというふうにやっぱり大学入る時から思ってたんですよね。 운동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에는 존 레이티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운동과 뇌 발달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분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레이티 교수 역시 찰스 강변에서 매일 달리기를 하십니다.
하버드대에서 운동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세포도 만든다는 연구를 하고 있는 존 레이티 교수. 자신도 운동을 생활하고 있는 레이티 교수는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뇌혈류 사진을 비교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쉽게 증명했습니다. 단 20분만 걸어도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은 큰 차이가 났습니다. It's always the case that more is better. At the age of 30, who don't exercise and they begin to exercise 4 times a week for 30 minutes, after 3 months, they'll have grown an area in their brain, the hippocampus, as a certain area of that will have grown by 30%. So very little, relatively speaking, exercise will grow a lot more brain cells. Okay, I can find. Yes. 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성장기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600명의 고등학교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운동을 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체력은 물론 IQ와 시험 점수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t's a mini bestseller in Japan. In other words, if they became more aerobically fit, they got smarter. This included 600 sets of identical twins, and the same differences applied. That is, if one of the twins became more fit aerobically, then you saw them getting smarter, whereas the one that might not have been had any improvement, they didn't get any smarter. And their IQs did not go up or their test scores did not go up. So high school is a very important time then for this exercise to continue. 베이징 올림픽 수영 8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운동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로 약물까지 복용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그가 정말 좋아하는 수영을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nd we see what has happened. He's been able to put all of his energy into swimming and training, and we see so many great things that he's been able to accomplish, and also see what happens when he stops training, where he has lapses in problems with managing alcohol and marijuana. 하버드는 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펠프스와 같은 기적의 변화를 겪기를 기대합니다.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 자신감 있게 맞서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버드의 교육법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죠. 최근에는 런스 앤 워크스, 즉 달리기와 걷기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존 레이티 교수와 데니얼 리버만 박사가 함께 펼치는 새로운 운동 프로젝트입니다. 맨발로 달리는 것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보다 효과적인데 이는 발에 분포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올겨울 맨발로 훈련한 뒤 내년 4월 보스턴 마라톤에 도전할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더욱더 장려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운동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Our feeling really is the more that we can do to get more people to run, the better off the world will be. And so we're trying at Harvard to encourage running and get more people running, and through the curriculum, through the way we teach, through this program, through everything. After all, universities are sort of laboratories for change, right? And if we can't at Harvard figure out how to confront the obesity crisis, and what I call the sedentism crisis, the fact that people don't exercise, then where can we start? 인간은 달리기 위해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리버만 교수. 원시 시대의 달리기 방법으로 돌아가면 건강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강조합니다.
so that the modern running shoe encourages people to land on their heel as if they're walking. But people who wear very minimal shoes or barefoot tend not to land on their heel as much. They tend to land more towards the front of the foot. And we worked on the biomechanics of that, and we showed that when you land, if you're barefoot or in a barefoot style of running, you don't have to be barefoot, right? But if you run in that more traditional style, there's no collision between your body and the ground. 내년엔 존 레이티 교수와 함께 런스앤웍스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기분과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1등을 하는 것만이 이곳 학생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자신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져 왔다는 거죠.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운동은 일상이자 생활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예전처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공부벌레가 아니라 스포츠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집중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늘고 있죠. 서울 문현고등학교의 정승재, 서울대 의류학과가 목표인 승재는 핸드볼 리그에 참여할 정도로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평상시 공부할 때 많이 졸리고 이렇게 힘들고 해서 귀찮다 뭐하다 해서 공부를 되게 미뤘는데요. 지금은 체력이 맞춰주니까 공부 시간에도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전교 학생회장을 맡으며 축제 때 MC를 볼 정도죠.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경험한다는 데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자부심도 느끼고 아주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성적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학창시절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던 어머니는 운동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수양이 돼요. 운동이라는 건 정신수양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함으로써 나만의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또 다음 거를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좀 시킨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동료들의 축구 경기를 인터넷 중계를 통해 더 흥미있는 경기로 만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추측을 해. 미드필더가 이선해고 넘어가자. 네. 슈팅 때려야죠. 슈팅 때려야 돼. 지난다. 공간이 없어. 때립니다. 슛! 스스로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의 학생이나 모두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일본 지바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인 쇼난 고등학교. 율동 연습을 하는 등 1, 2, 3학년 전체가 축제로 분주합니다.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 고3 학생인 마츠다도 축제 준비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작업모를 쓰고 축제용 대형 시계를 만들 때도 수학 시간에도 도쿄대 물리학과 지망생답게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자 기다렸던 럭비를 시작합니다. 공부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勉強ばっかしてるとやっぱりいろんなストレスとか溜ま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ラグビーをやって、友達といろんなことを話し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ちょっと、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中でストレスを発散して。 마츠다처럼 도쿄대에 지망하는 수험생은 일본에서 한 해 만여 명. 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문무를 겸비하는 것이 명문대학에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運動と勉強と両方、しかも東京大学のような難しい大学を目指して両方取り組むというの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す。しかしその難しいことに挑戦して、しかもそれを達成するということは人間的にも大きく成長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몸으로만 승부를 거는 인류대학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리더십의 인재가 세상을 이끌고 있죠. 운동을 통해 얻은 왕성한 활동력과 목표를 향한 집중력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친 선배들의 업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류대학의 가치는 공부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인류학교는 취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직장에 어떠한 학생,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야말로 사회에 의미 있는 리더들을 얼마나 양성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대학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6명이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스포츠를 사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와 세계 각국을 이끈 지도자들. 이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하버드 대학의 운동벌레였습니다.